안녕하세요. 행정사 민법 담당하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는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명이니까요. 간단하게 꼭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025년도가 13회인데요. 제가 13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행정사를. 그래서 1회 때부터 쭉 강의를 해왔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바뀐 것도 경향도 잘 알고 있고, 근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10대 1 시험이 돼버렸거든요. 전에는 5대 1 시험, 3대 1 시험 그랬는데, 이제 10대 1 시험이 돼가지고, 적당히 준비하면은, 합격 점수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망설임 없이, 시행착오 없이, 그냥 내년 시험 발표 나는 날까지는 그냥 쭉 하셔야 됩니다. 도중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거나 또는 해 바뀌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세에서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오셨으니까 어떻게 1차, 2차를 준비할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은요, 민법 총칙 과목으로서 세 과목이 75분이죠. 그래서 한 과목당 25분씩 해서 25문항을 보니까 그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 5분 정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25문제를 그 2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려운 거 몇 개 빼고 20개 정도만 풀어도, 우리는 어차피 60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60이 15개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 보면은 1차 통계도 그 합격률을 보면은 꽤 낮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예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가 좀 소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원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가시면 1차 수업 시험 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2차죠. 2차는 50분 동안에 절차론하고 묶어가지고 100분이죠. 그래서 논술 하나, 약술 3개를 봐야 되는데, 논술 하나가 1-1번, 1-2번,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딱 한 번, 1, 2, 3, 3개로 나눈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11문 시험은 2개로 나눠보니까, 공부할 때 편하게 말할 때는 그냥 5문제라고 말합니다. 1번은 2개, 2번, 3번, 4번. 그래서 5문제로 생각하고요. 특히 1-2번이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좀 쉬웠는데, 전통적으로 1-2번 케이스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나 모르는 것 좀 틀려도 아예 100주로 내도 합격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5개 중에서 3개 정도 쓰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개를 다 쓰고, 5개를 다 쓴 다음에 한 문제당 12점씩. 12점씩이면 5개면은 한 문제가 20점 있잖아요. 그럼 20점에서 12점은 몇 점입니까? 평균 60점이죠. 거기다 5를 더하면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커트라인이 50점대 후반 정도 나오니까 민법 점수는 합격을 하려면은 5문제를 다 쓰고 12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그 시험 점수라는 게 상대평가로 주기 때문에 되게 민법은 다른 자격증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사무관리나 절차론보다는 답안지를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하고 비해서 내가 특출나게 못 쓰면은 12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학원 강의 그 중심은 2차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되고, 2차는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자료도 준비하고, 시험에 딱 그 맞게 시험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나눠드리면은 암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는 지금 10월 달에 강의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번 주까지 해서 5회 강의를 나갔습니다. 기본 강의는 13번 하는데 벌써 5회 나갔고요. 2차 강의는 이번 주말이 개강이죠. 여러분이 처음 오신 거죠. 해밖에 오지 않고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1, 2차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많으신 분들이 또 1차 끝나고 2차 하겠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1차 끝나고 6월 달에 2차를 처음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시험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좀 있을 때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2차 강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2차 강의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6월 달에 우리가 진도를 모의고사 할 때는 하루에 50분씩 시험을 보거든요. 생으로. 문제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답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오시면은 아니 기본 이론도 잘 모르는데 50분 동안 답안지를 생으로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멘붕에 빠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2차를 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2차 공부의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 12월이다.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교재도 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다 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서 기본 이론 정도는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좀 1차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1차를 하시더라도 11월, 12월 때는 좀 2차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차를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1차 시험 총평을 좀 보시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쉬웠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응시론이 늘어가지고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시험 당국서 1차 합격자를 조절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고, 근데 학원 수업은 좀 어려울 걸 예상하고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합격을 하셨죠. 심지어 어려운 문제는 2개뿐이 없었고요. 중급 5개, 기본 문제 18개가 나왔고 대부분은 조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물어보고 사례 문제라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판례는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책에다 판례를 잔뜩 넣어놨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고 한 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사례 문제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도 시험 직전까지 다 정리하고 가요. 그래서 1차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그 안에서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얻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1차는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혼자 하겠다, 한 달 안에 끝내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빼먹거든요.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는 대부분은 우리가 좀 그 커리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밑에 노란 글자로 좀 강조를 시켜놨는데 기본이죠. 일단 조문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월 달 지금 강의 시작됐죠. 12월까지 기본 이론 하고요. 이때는 기본서로 강의합니다. 그다음에 1월, 2월 달 되면 우리 1차 핵심 요약집이 나오거든요. 좀 얇은 거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 위주로 강의하시고요. 3월 달에 문제 풀고요. 5월 달에 모의고사 한 4회 정도 그 시험 날짜가 나와야만 정확히 정해지는데 한 4회 정도에서 모의고사 보고 하루 특강하고 강의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그 다른 자격증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행정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민법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떨어진다는 건 힘들 정도로 탑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6월 초에 1차 시험 보고 바로 2차, 그 다음 주에 바로 2차 시작되거든요. 근데 6월 둘째 주에 바로 2차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2차 공부를 해놓은 게 없으면은 6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 8번,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5번 하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만 하고 커리큘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는 1차를 하세요. 주중에는 3일 동안 1차 강의 있으니까 주말은 2차 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2차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고요. 그러나 최근 추세에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1-1번은 상위법상 계약개시 요건이 나왔는데 이게 9의 기출문제입니다. 9의 기출문제에서 단문으로 물어봤다는 것을 이번에는 준 사례로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은요, 7의 기출입니다. 권리금 회수계획 제도인데 이것도 7회 때는 단문으로 물어봤던 것을 이번에는 준 사례로 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단문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논술 하나, 약술 3개인데 논술은 무조건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고 약술도 준 사례라고 그러죠. 준 사례란 말은 사례를 빙자한 단문 문제죠. 준 케이스. 그래서 최근에는 다 이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2개를 풀려면 최신 판례 2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최신 판례를 들어간 사례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단문이었습니다. 사회 때 기출 문제인데 오히려 사회 때는 이게 케이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실적 불능에 관한 계약 직책에선 과실 책임을 그냥 쓰라고 단문으로 냈어요. 유일한 단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이건 두 번이나 기출됐네요. 4회 10회 나왔던 전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담보 책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은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헷갈리는 게 위험 부담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이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온시적 주관적 불능인데 두 개를 헷갈려 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위험 부담을 쓰고 나오셨어요. 선생님 위험 부담을 썼는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 기본 점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얘가 좀 착각할 만했다 주기도 하는데 어떤 교수님은 그냥 점수를 박하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단문으로 딱 쓰라고 내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 사례를 읽어보고 이게 뭐에 관한 문제인가를 알아서 쓰려고 그러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 이 정부 타인 권리 매매도 잘 쓰고 위험 부담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그게 정부 타인 권리 매매를 물어보는 건지 위험 부담을 물어보는지 헷갈려가지고 점수를 망친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이 문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근데 심지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또 나왔죠, 12회 때. 10회 때 나왔던 걸 또 바로 나왔잖아요. 한 해 쉬고.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은데, 그 다음에 4회 문제는요, 2회 기출일 때 나왔던 그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인데, 요건 2회 때는 단문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케이스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2009년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2009년도 사법시험에서 사법시험이 59회인가? 그 정도 치러졌을 텐데 그 유구한 역사 중에서 조합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어요. 딱 한 문제 있는데 그 한 문제가 2009년도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고도로 냈습니다. 고도로 내가지고 액수만 달라요. 2009년도 시험에서는 6천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조합 채무가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가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우리 지금 말만 들어도 끔찍한 그 사법시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다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 사례단문집에도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내가지고 풀었어요. 그게 학원에 다니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는요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1-15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올해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이게 하나 빼놓고는 다 준사례 또는 사례로 나와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밑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올해 행정사 민법 계약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5문제 모두 기출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 기출 문제가 3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기출이 2개가 나오는데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12회쯤 되니까 이제 나올 만한 문제가 다 나와버려 가지고 올해는 5문제가 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다른 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기출 문제만 한 40문제 그것만 보고 한 사람도 5문제 다 풀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단문이 준사례로, 준사례가 단문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인데요. 주어진 시험 시간에 비해서 문제 지문은 굉장히 깁니다. 지문이 길어요. 이게 읽는데 2분 걸립니다. 평균 잡아서. 그러면 써야 할 답안 분량은 많습니다. 근데 몇 분 안에 써야 됩니까? 8분 안에 써야 됩니다. 답안지를. 이걸 답안지를 다 8분 안에 써야 한다니까요. 8분 안에. 8분 안에. 8분 안에. 그래서 제 핵심 요약집에 많은 그 문제들을 실어놨는데 기출문 해설을 해놨고 저는 그 답안지를 평균 8분, 최단 6분, 최장 10분에 맞춰놨어요. 더 이상 그걸 넘는 답안지는 어차피 시험장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참 내용이 좋구나, 심오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걸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못 쓰는 건 쓰레기입니다. 내가 못 쓰는 건요 시험장에서 울어요. 써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냐고 울면서 쓴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내용을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급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줄여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은요 계속 얇아졌습니다. 계속 재작년까지는 프린트로 나갔는데 그때는 280페이지였다가 지금 다시 책으로 묶으면서는 220페이지인가 그까지 또 줄였어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문은 길고 답안 분량을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핵심 위주로 써야 됩니다. 장황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 반복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이 기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올해 그랬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회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할게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자,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자, 첫 번째 학습법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몇 문제를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본서 있고 시험장 못 갑니다. 오늘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를 준비를 할 거예요. 하는데, 1차 계약법은요, 절차론으로 묶여 있습니다. 절차론하고 100분을 쓰는데, 절차론도 최소 50개, 60개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법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까지는 60개라 그랬는데요. 오늘 10개 늘렸습니다. 그래서 70문제를 외워야 됩니다. 70문제를. 그런데 그중에 우리 기출문제 있죠. 기출된 주제가 한 40문제 돼요. 이게 분류에 따라 나름인데 중복된 게 있으니까 전체는 한 60문제 정도 되는데 중복된 거 따지면은 40문제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합니다. 실전 답안지 만들어 가지고 제 답안지를 공부해요. 그다음에 12년 동안 찍었는데 안 나온 미기출 주제가 있어요. A급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미기출 주제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올해 예상 1순위였거든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10문제 정도 되거든요. 요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쪽 문제는 아마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답안지를 3번 또는 4번 정도 써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를 문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 문제를 제가 한 10문제 정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이걸 판례를 그냥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답안지를 못 써요. 그래서 판례를 사례화 시켜가지고 답안지를 쓸 수 있게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나눠드립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굳이 이제 출제 가능성을 따지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얘는 좀 어려운 걸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사례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들이 있죠. 우리 시험은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입법고시,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 약간 그 준사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풀고 갑니다. 다 풀고 갑니다. 어려도 어떤 분이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거 풀어야 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는 못 나눠드리고 그대로 나눠드리면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10분 안에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총 몇 문제입니까, 여러분? 7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계약법 같은 경우는 70문제 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시간을 나눠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10개 외우고, 그 다음에 10개 더 외우고, 그 다음에 10개 더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외워질까요? 이해부터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는 기본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이거 합니다. 11월, 12월 달에 이해를 위한 강의를 할 때는 얘도 많이 들고, 사실관계를 좀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1월 달, 2월 달 되면요. 우리 핵심 요약집이 나와요. 핵심 요약집에는 기출문제 해설이 진도별로 붙어 있고, 기본서에는 연도별로 붙어 있고요. 핵심 요약집에는 진도별로 돼 있거든요. 공부하기는 진도별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핵심 요약집에 있는 이 기출된 주제하고 핵심 요약집에 제가 문제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미기출 문제들. 그거 다 보고 이거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시고요. 이건 제가 해드리는 거죠, 정리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정리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들어서 암기하는 거죠. 들어서 이해하는 거. 이렇게 암기는 똑같은데 처음에 들어서 이해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글을 읽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눈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객관식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객관식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맞고 틀린 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눈에 바르면 되거든요. 머리에는 필요 없어요. 눈에 발라가지고 내 눈에서 걸린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주관식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괴롭냐면 이걸 11월, 12월 달에 이걸 하고 1월, 2월 달에 요걸 하고 3, 4, 5월 달에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6월 달부터는 하루 50씩 답안지 쓸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4번을 쓰는데도 4번을 공부를 했는데 막판에 모의고사를 냈더니 절반이 정답을 틀려요. 내용을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절반이 틀린다니까요. 사례로 내니까 그게 그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응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4번을 낸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장문에 이렇게 글을 최전병을 썼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4번이나 이 문제를 썼었다. 다행히 그 문제는 안 나와가지고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유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귀로 암기하고 눈에 바르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손으로 못 쓰면 말장 꽝입니다. 표현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합니다. 왜 하냐면은 여러분한테 그걸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면서 답안지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를 어떻게 평균 8분 답안지를 해가지고 요렇게 쓰라. 최소한 요것만 쓰면 된다. 욕심 내지 말고 요것만 쓰면 된다 해서 답안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문제니까 5문제 문제 읽는데 10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5문제 답안지 쓰는데 40분, 이 50분이라니까요. 답안지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평균 8분이에요. 길어야 10분이야. 문제가 단문으로 나와서 문제 읽는데 시간을 좀 절약해 탈지라도 길어야 10분이라니까. 이게 넘어가시면은 절차론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절차론에 민폐를 끼쳐도 됐어요. 민법을, 계약법을 한 60분, 70분, 60분 치르고 절차론 40분 치르도 합격했거든요. 지금은 절차론도 어렵게 나옵니다. 절차론도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올해 절차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법이 절차론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50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문제 읽는데 2분, 답안지 쓰는데 8분. 8분 넘는 답안지는요, 무조건 줄이셔야 돼. 글씨가 느리시잖아요? 무조건 줄이셔야 돼. 글씨를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글씨를 늦게 쓰잖아요? 괴롭습니다. 제가 13년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수험생 중에는 대표님 2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요, 글씨를 바꾸셨어.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글씨 교본을 사가지고 글씨체를 바꾸셨다니까. 그분이 모토가 뭐였냐면 나는 5과목이다. 그게 그분의 모토였어. 우리 시험에 가면 4과목이잖아요. 본인은 글씨체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글씨, 이쁜 글씨체로 앉아가지고 답안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하루 종일 학원에서 강의했었어. 수업 끝나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다른 한 분은 글씨를 안 바꾸셨어. 똑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글씨를 너무 적게 써가지고 채점을 하려면 이렇게 좀 그 노화는 좀 힘들어. 답안지 읽어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을 갖고 봐야 할 정도로 글씨를 적게 써. 근데 본인이 이걸 40년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못 쓰는 거야. 근데 읽어보면 내용은 다 있어. 근데 읽어보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40년간 못 바꾼 글씨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분은 그냥 쓰셨어. 2분 다 합격하셨어. 글씨를 바꾼 사람은 바꿔서 합격하고 그냥 쓰시면 그냥 쓰시 합격하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 돼. 나는 어느 타입인가. 내 글씨는 얼마나 느린가를 정해가지고 글씨가 느리시면 양을 줄이시고 8분 답안지가 아니라 7분 답안지를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줄이시고 글씨를 너무 못 쓴다. 못 쓰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적게 쓰면 안 돼. 적게 쓰면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는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시원시원한 글씨체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처음에 조금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와가지고 선생님 글씨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일 모레 시험장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제가 암기할 때 여러분을 이렇게 강의시켜드리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 하기 위한 자료는 제가 다 마련해 드립니다. 시험장에 쓸 자료도 다 마련해 드리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이해 정리, 암기, 표현 요 순서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학습법 3번째인데요. 문제 좀 봐볼게요. 기출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간환회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총론은 다 A급입니다. 올해는 계약법 총론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 나왔거든요. 한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 나왔는데 그동안에 3번이나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또 나왔어요. 4회, 7회, 10회 이렇게 2번 나왔던 거죠. 올해 12회까지 나와가지고. 그럼 내년에 어디가 나올까 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이 좀 유명하거든요. 유명한데 이렇게 총론에는 이것들이 다 주요 주제입니다. 그렇죠. 강론에 보시면 여러분 강론의 계약법에 그 계약 1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A급 문제는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임대차는요. 한 해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임대차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한 문제. 올해는 임대차가 2개 나왔죠. 상위법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매매는 한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왔네. 매매도 8번. 올해도 나왔죠. 매매가. 그다음에 도급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4번 나왔고요. 조합도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로는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어차피 이 2개는 어차피 중요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무조건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이거 하고 시간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A급 무조건 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개 계약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급은 6가지가 있는데요. B급은요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12회 시험을 치렀잖아요. B급수 문제는 딱 6문제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증여에서만 2개가 나오고 현상 광고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상 광고를 좀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올해 B급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A급에서만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B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B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A급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워낙 출제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B급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학원을 다니시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 제 핵심 요약집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A급은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거고요. B급은 집에 가서 가끔 생각날 때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C급이 5개가 있는데요. 교환, 사용대차, 고용, 임치, 종신정기금. 12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럼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12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할 필요 없어. 그럼 저는 합니다. 왜? 여러분은 브리타를 대비해야 되니까 저는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데 이 C급 같은 경우는요. 딱 3줄 정도만 쓸 수 있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것만 제가 계속 강의하거든요. 그때만 들으시면 됩니다. 진도 나갈 때는 강의를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는 무조건 시간 남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부터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A급 보고 시간 남으면 B급 보고 시간 남으면 C급 보는 거예요. 근데 C급은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해드리고 그거면 하시면 안 되고요. B급도 제가 해드립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상시 공부는요. 계약부 총론하고 계약강론에서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만 하시면 돼요. 임대차는 살벌하죠. 12년 동안 한 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2문제, 3문제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좀 보면은 11월 달 바로 이번 주부터 우리 2일부터 기본지론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1월, 2월 달은 핵심 요약을 하고요. 제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는요. 11월, 12월 달에는 답안지 연습을 안 하는데 그 1월 달 되면 한 10분 정도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차 잡기 단문 전형적으로 이제 문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여기까지 이제 귀로 눈으로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3월 달부터는 30분 정도 수업 시작과 동시에 30분 답안지를 쓸 겁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문제를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올해 저 기준으로 된 것도 봤더니 여기서도 몇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연습했던 문제가 올해 5문제인데 2문제는 여기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 끝나면 이제 1차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만나가지고 진도를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는요 50분씩 시험 봅니다. 문제도 안 가르쳐주고 50분씩 시험 생으로 시험 보고 걷어다가 첨삭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괴롭죠. 4시간 수업을 하는데 50분씩 시험을 봐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은요 13년도부터 지금까지 2차 과목은 특히 저 일요일 과목 무조건 4시간입니다. 어차피 2차 과목을 토요일을 공부하는데 3시간씩 해서 6시간 하느니 4시간, 8시간 하루 풀로 공부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시험 보는 게 중간에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가셨잖아요. 몇 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진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 실제 시험장 보는 시간 9시 30분이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쓰고 30분 쉬었다가 또 100분 쓰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공부는 여기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실전이죠,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올해 5번 봤거든요. 토요일 날 5번, 일요일 날 10번을 봅니다. 토요일 날 5번, 일요일 날 5번. 토요일치는 첨삭을 해드리고 일요일치는 첨삭을 안 하는데 올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전에 같으면 첨삭 안 하는 건 잘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일요일 날도 다 나오셨어. 일요일 날 첨삭도 안 하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시험 보고 일요일 날 또 시험 보고 또 나오셨다니까. 문제를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학원만 해도 100명 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려워지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별 마치 8주 하거든요. 이거 5주 합니다. 마무리 특강 하루 해가지고 문제 찍고 들어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때 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좀 더 늦게 오신 분은요, 3월 달에 와요. 3월 달부터 30분 시험 본다고 그러고 실전한다 그러니까 기본은 집에서 혼자 하고 이때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면은 1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후달리겠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도중에 바쁜 일 있으면 한번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11월, 12월 기본적으로는 꼭 들으셔가지고 2차가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1차를 들으면서 이걸 안 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 되잖아? 그러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50분 시험을 본다니까요. 그 답안지를 내래요. 첨삭해 줄 테니까. 그럼 얼마나 사람이 멘붕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커리큘럼은요. 어제오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13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좀 굉장히 빡빡한 커리큘럼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따라가시면 합격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바꾸지 않고 올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작년하고 그 올해 커리큘럼 똑같이 갈 것 같은데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은 시험 날짜에서 역산을 해서 이걸 강의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 결론은 그겁니다. 2차, 1차 같이 해야 된다. 1차하고 2차 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 2차 시험이 내년에 뭐 쉽게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되고 11월, 12월 달에는 2차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3, 4월 달부터는 이제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벌써 30분씩 답안 연습을 하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는 진짜 실전을 해야죠. 제가 3월 달에 원래 문제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계약법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도 너무 못 써가지고.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은 그 가르쳐준 걸 쓰시면 안 되겠죠.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안 보고 써야겠죠. 이때는 보통 보고 쓰기도 하거든요. 못 쓰니까 보고 쓰는데 외워서 써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긴 하지만 입증이 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년에 이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설명회를 듣고 내년 1년 뒤에 합격자 발표 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엊그제 설명회 들은 것 같았는데 합격자 발표 온다니까요. 시험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들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 결정을 못 하시고 망설이시잖아요. 그럼 후딱 이 날짜가 돼요. 그럼 이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결심을 하셔가지고 일단 결심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쭉 가는 거야. 모든 후회와 영광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10월 초에 시험 보고 하시는 거야. 우리 이 9월까지 실제 모의사하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시험장 가거든요, 보통. 2주 뒤에 그러니까 10월 첫 주 또는 9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되게 보니까 그 후회도 그때 하시는 거고 그 영광도 그때 누리시는 거지. 도중에 망설이시면은 이게 틀어져 버립니다.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을 하신 처음 결심한 것 갖고 1년을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